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요 LG 워치 어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시계처럼 잘 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워치를 이것처럼 완전 시계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밴드 모양으로 생긴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즉, 이 디자인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해당 시계는 원래 가죽 시계줄, 요런 가죽 시계줄로 원래 달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LG 적혀 있고 그 제뉴얼 레더 22mm짜리라고 나와 있는데, 요 가죽 시계줄은 생각보다 마감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도 이거 꽤 고급스럽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다 보니까 가죽 특성상 땀이 많이 차서 지금은 요 금속 재질로 바꿨습니다. 물론 요 시계줄은 표준 22mm 시계줄이면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어디처럼 막 시계줄로 막 돈 벌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요 소비자로서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요 시계 안에 스펙을 살펴보면 해당 시계는 28나노미터의 공정으로 생산된 퀄컴 스냅드래곤 40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 전까지는 보통 스냅드래곤 400을 탑재를 해도 뭐 클럭을 낮추거나 코스를 제한을 하는 등 뭐 그런 식으로 배터리를 위해서 성능을 희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은 1.2GHz 풀 클럭에 코어 4개가 모두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성은 2022년 2분기 스냅드래곤 웨어 4100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웨어 또는 웨어 OS 바이 구글 운영체제를 탑재한 거의 모든 스마트워치의 기본 스펙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 스펙만 보면은 지금도 안드로이드 웨어에서는 거의 끝판왕급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램은 512MB로 되어 있고 저장 공간은 4기가 eMMC 저장 공간을 갖고 있고, 화면은 1.3인치 1대1 비율의 320에 320 해상도 60Hz 원형 플라스틱 올레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안에 뭐 셀룰러 통신 장비나 아니면 GPS 같은 위성 항법 장치는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134, 2.4GHz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 4.1 같은 통신을 통해서 요 핸드폰과 통신이 가능하고, 안에 410mAh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 나올 당시에는 시계에 400mAh 배터리가 넘는 거를 보기 힘든데, 그 당시에는 꽤나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에서 주장하기로는 항상 시계 화면 켜놓기 옵션을 켜놔도 한 2일 반 정도 간다고 주장을 했는데, 얼마나 간지 한번 보도록 하고, 요 시계는 총 2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실버 색상이고, 다른 하나는 로즈 골드입니다. 해당 시계는 요걸 보면은 여기 충전 커넥터를 통해서 충전이 되고, 그러면 충전 독이 있어야겠죠. 충전 독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붙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크로 B USB 2.0 USB가 있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아웃풋으로 최대 5V에 0.85A, 그러니까 4.75W 정도로 4.25W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충전 단자 옆에 심박 센서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시계에서 오른쪽에 버튼이 있고, 밑에 보면은 마이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독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자석이 있어서 딱 하고 이렇게 붙긴 하지만, 쉽게 이게 뭐 이렇게 거치를 해놨다가 이게 쉽게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대충 놔두면은 충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계는 IP68이 아니라 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화면을 켜려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탭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옵션을 켜놨으면은 이렇게 손목을 들어서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 이렇게 시계 화면이 나오고, 시계 화면을 단순히 이렇게 길게 눌러서 다른 시계 화면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퀵 토글이 나옵니다. 퀵 토글의 맨 위에는 여기 설정 버튼이 있고, 그리고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배터리 전략 모드, 이걸 가면은 전략 모드를 하면 어떤 게 되는지 나오고,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뜻이 나오고,
그리고 내 휴대폰 찾기 토글이 있는데 요걸 가면은 이렇게 원을 돌리면 이제 이렇게 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극장 모드인데 요 극장 모드를 켜면은 이제 탭해서 화면을 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화면 켜기가 옵션이 비활성화가 되고 요 버튼을 눌러야지 화면이 켜지면서 요 극장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알림 금지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비행기 모드를 껐다 킬 수 있고 만약에 핸드폰에서 미디어를 플레이를 하고 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미디어 컨트롤러가 뜹니다. 그래서 다음 곡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전 곡으로 간다거나 멈춘다거나 볼륨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만약 알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알람 아이콘, 그리고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 정보, 지금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블루투스가 되는데 만약 블루투스를 끄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와이파이 안테나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배터리 정보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대충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깨알 같은 이런 좋은 글도 같이 매일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OK 구글을 비활성화를 해놔서 이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오늘 서울시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날씨를 알려주죠. 하지만 요거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말로 피드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카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걸 편집을 하고 싶으면 길게 눌러서 없앤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추가를 최대 5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5개가 끝나면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한도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알았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모든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메시지 같은 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짧은 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직접 타이핑을 한다거나 뭐 그런 답장도 가능하고 전화도 바로 걸 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알림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답장도 가능합니다. 답장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답장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답장이 가능하고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제 답장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이모지로 그림을 그려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모지를 그리면은 요거랑 비슷한 이모지를 골라주고,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서 이모지를 선택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걸 옵션을 켜놨으면은 요게 최근에 워치OS 8에 추가된 그런 기능이랑 비슷한데 요걸 터치 없이 그냥 제스처로 알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서 알림을 보고 한 번 더 올려서 밑에 걸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퀵토글을 바로 보는 등 이런 제스처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알림을 여기서 바로 삭제할 수 있고 아니면은 밀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당근 마켓처럼 사진 정보가 있는 그런 알림이 오면 당연히 여기서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은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신 중이라고 뜨고 여기서 전화를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전화가 받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끄고 싶으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덮어서 화면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화면에 있으면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시계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앱 서랍이 뜨고, 이 시계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요 앱서랍에 가면은 이 메뉴에 최근에 사용한 앱 최고 3개까지 볼 수가 있고, 이걸 뺏어 볼게요. 볼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즐겨찾기 추가된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즐겨찾기 추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추가를 하겠다. 그럼 이걸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고, 만약 해제를 하고 싶다. 같은 방식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요 앱들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앱들 플레이스토어부터 구경을 하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이 가능하고,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이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걸로 카테고리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지역 정보 뭐 이걸 간다고 하면, 요게 원래 처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제가 접속을 할 때 이게 접속이 안 되고 이게 멈추는 현상이 있어서 요거 시계를 한번 재부팅을 했는데도 엄청 버벅이네요. 이게 원래 요 정도까지 버벅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특히 더 버벅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렇게 버벅이는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갤럭시 워치 4가 나올 때 웨어 OS를 구글이랑 협력을 해서 만든다고 뭐 그런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그게 거의 사실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 삼성에도 타이젠을 버리고 웨어 OS를 간다? 저는 그걸 사실 반기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타이젠이 얼마나 쓰기 좋은 플랫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앱이 뜨고 여기서 바로 아까처럼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대전화 앱에서 웨어 OS에 설치가 되는 앱이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보고선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로 얼마나 다 플레이 타임 하면서 게임 관련된 그런 거 있고, 여기서 내 앱을 가면은 지금 현재 워치에 설치가 된 모든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 거를 여기서 바로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그리고 날씨 같은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 현재 날씨가 나오고, 그 밑으로는 이제 앞으로 살지 날씨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내 휴대전화 찾기는 아까 토글에 봤던 것처럼 이런 내 휴대전화 찾기 앱이고, 그리고 리마인더는 만약 메모나 그런 거에서 리마인더를 설정을 하면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그리고 보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추가로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받은 메시지에서 답장을 한다거나, 여기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완성 그걸 그냥 막 눌러서 보낸 거라 헛소리긴 한데 요거는 넘어가고, 여기서 답장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전화번호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메시지 이렇게 렉이 걸리는데, 여기서 갤럭시 워치 4 나오면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삼성 같은 경우는 요거는 32비트 CPU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64비트 듀얼코어 CPU를 계속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웨어 OS 이거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게 타이젠을 왜 버리는지 진짜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 배터리 다는 거 보세요. 이거 앱 좀 실행을 하면 배터리가 아주 진짜 광탈을 하는데, 어쨌든 이 번역기 가면은 구글 번역기여서 이렇게 번역기를 쓸 수 있습니다. Hello,
그러면은 스페인어로 올라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번역을 할 수 있고, 손 씻기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누르면은 이제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으라고 하면서 20초 동안 이게 돌아갑니다. 요거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와치 OS 14래. 와치 OS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 오고, 와치 OS 7 에서 20초 카운트다운 그거랑 비슷한데, 와치OS 같은 경우는 손을 닦기 시작한다고 얘가 인식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카운트를 해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직접 와서 해줘야 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씻었다고 요거 30분 3시간 후에 리마인더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리마인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손전등 가면은 이런 식으로 흰색 화면으로 최대 밝기로 밝게 손전등처럼 쓸 수 있게. 그리고 뭐 수학 게임 있어가지고 한번 다운 받아봤는데, 이건 서드파티 앱으로 있긴 한데 진짜 게임이 타이젠보다 게임이 없어요. 뭐 이거 시계로 게임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칙 연산 해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근데 심심할 때 굳이 이거 더하기 빼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일단 앱이 있어서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형에 잘 맞게 디자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행이 안 되네 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뭐 점수도 없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막 곱하기 나누기까지 나오는데, 막 스톱워치 가면은 평범한 스톱워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돌면 2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여기서 멈추거나 다시 재시작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여기서 랩 기능 그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알람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알람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 목록 같은 경우는 웨어OS에서 이제 일정 목록 동기화 해놓은 게 있으면은 오늘 무슨 일정이 있다 이런 게 뜨는데, 현재 저는 오늘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전화 앱 같은 경우는 LG 전화 앱인데, 해당 앱 같은 경우는 요 실행을 하면은 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게 이거 하라고 다운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도 요게 검색된 게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LG에서 이제 이 앱을 이제 내린 것 같아요. 이제 뭐 핸드폰 사업도 접은 판에 뭐 굳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거 여기서 바로 전화 걸거나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은 쓸 수 없고, 주소록 가면은 현재 핸드폰에 있는, 그리고 구글 계정에 있는 그 주소를 동기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주소를 보고, 아니면 여기서 검색도 한 다음에 바로 뭐 전화를 건다거나 뭐 그런 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면은 여기서 전화하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그러게 가능하죠. 그리고 지도 가면은 구글 지도입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요 로딩 될 생각이 없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번 탭을 하면은 이제 요 줌바가 뜨고, 여기서 요 근처 주변을 검색하는 뭐 그런 옵션도 있고, 여기서 요걸로 줌으로 더 당길지 뺄지 할 수 있고, 여기서 요걸 pinch in out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요거를 안 보이게 한 상태에서는 여기 위에 시계 본분을 잊지 않고 여기 시간도 나와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핀을 꽂아서 지도가 뜨면은 여기 뭐 무슨 병원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런 걸 누르면은 이제 거기까지 내비게이션 길찾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오늘은 요거 제가 한 2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아예 로딩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꺼버리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 웨어OS를 이렇게 안 깔려고 했는데, 이거 안 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쓰다 보면은 진짜 시계 빼고는 진짜 아무 기능도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요 카메라 같은 앱도 연결 중이라고 뜨는데, 연결 중 뜨기만 하고 여기 뭐 카메라가 실행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계속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에 다시 시도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뜨죠. 제가 뭐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에 해봐도 같은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 앱은 제가 알기로는 요 카메라 이거 있으면은 요 뷰파인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촬영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용을 해볼 수가 없고, 타이머 같은 경우는
아까 손 씻기 그것처럼 UI가 돼 있어서 이렇게 10초 해놓으면 10초 이렇게 이것도 아까 하- 앱 들어가는데 시간 오래 3초 정도 걸려가지고 7초부터 시작한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심각한 게 안드로이드 웨어다. 젠장 방금 뭘 눌렀지? 아 이거 제가 프리젠테이션 앱을 여기서 비활성화를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만약 프리젠테이션 앱이 있고 여기서 프리젠테이션 하면 여기서 다음 이전 뭐 그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고. 제발 뒤로 가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시계 이거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요게 현재 안드로이드 웨어 거의 최상급 스펙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냅드래곤 웨어 4100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작년밖에 안 나왔고, 그 전까지는 거의 이름만 스냅드래곤 400에서 스냅드래곤 웨어 2100인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장난놀이만 해가지고, 뭐 사실상 스냅드래곤 400이랑 파트 넘버 완전 동일한 그런 CPU 갖고 몇 년을 우려먹어가지고, 한 6년 우려먹었나? 그래서 요게 지금 최상급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목표, 심박수, 운동, 호흡 운동 이렇게 있는데, 요 심박수, 운동, 호흡 운동 같은 경우는 요 피트니스 목록의 서브 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목록에 가면은 구글 핏이 실행이 되고, 아마 이거 영상 올릴 때는 제가 로딩 가는 거는 다 편집을 하긴 할 건데 하면서도 답답하네요. 가면은 활동에서 오늘 심장 강화 점수가 몇 점인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오늘 아예 걷질 않았죠? 그래서 운동 시간 총 4분 했대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얼마나 했는지 여기 나오고, 그리고 최근 운동 이렇게 뜨고. 제발 스크롤 좀 잘 해주면 안 될까요? 제발. 이거 그냥 갤럭시 워치, 그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갤럭시 워치 사시고, 애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애플 워치 쓰세요. 이거 안드로이드 웨어는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요 심박수, 운동, 호흡 운동이 아까 요거 밑에 3개 앱 있는 그 앱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이제 그 앱으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박수를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만약 측정을 했으면은 그 최저, 최고 뭐 그렇게 뜨고, 이번 주에 측정한 게 나오고, 여기 설정은 아까 그 피트니스 목표 설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리고 운동 가면은 최근에 한 운동이 있고, 인기 운동으로 이렇게 있고, 만약 내가 할 운동이 여기 없다. 그럼 기타 운동 가면은 여기 진짜 수백만 가지의 듣도 못한 운동도 있긴 있고, 이렇게 많은 운동이 가나다 순 정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도 여기 설정이 똑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호흡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애플워치에서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타이젠에도 들어가고, 여기 갑자기 막 인기가 막 넘치는데, 이게 사실 뭐가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시간을 최소 1분에서 10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1분으로 해놓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뭔가 그 색깔 좀 섞으면, 흰색이랑 그런 거 섞으면 약간 시리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고,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진동 올리고, 숨을 내쉴 때 진동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1분 동안 합니다. 그래서 30초 되면은 이제 절반 정도 했다고 나오고, 요거 다 끝나면은 뭐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운동을 했고 뭐 그러면 그냥 썸머리가 나오고, 설정에 가면은 활동 목표를, 그 심장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변경도 할 수 있고, 하루에 얼마나 걸을 건지 요 걸음수도 변경 가능하고, 프로필 수정해서 이제 몸무게, 키 뭐 그런 수정이 가능하고, 단위에서 이제 킬로미터로 할지 마일로 할지 뭐 그런 피트니스 계정은 이제 구글 계정 그거에 대한 설정이고, 신체 활동 추적, 그리고 뭐 위치 사용, 신체 센서 사용은 요거 그냥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허가를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거고, 만약 블루투스 센서가 따로 있으면은 그거를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또 사용도 가능합니다. 요 피트니스 나와서 생각난 건데, 요
안드로이드 웨어는 피트니스 목적으로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피트니스, 기본 피트니스, 오, 마침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이렇게 뜹니다. 어디까지 있겠지? 아,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자동 걷기 그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심박수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수동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면 측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수면 측정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긴 한데, 그리고 시티 매퍼는 그냥 제가 다운받은 그 지도 앱인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킵 메모는 요 그냥 구글 킵 메모인데, 여기서 자동으로 구글 계정으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내 계정에 있는 그 메모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새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열린다면. 아, 열렸다. 이제 여기서 지금 동기화를 하고 있죠. 여기서 메모 추가를 해서 한번 요 키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뜨고, 아, 키보드에서 생각난 건데, 요 웨어OS 이거 분명 한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 KC 인증도 돼 있는데 기본에 한국어 키보드가 안 깔려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서 코리안 키보드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웨어 사신다? 처음에는 한국어 키보드 없습니다. 따로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한국어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람쥐 뭐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고, 아니면은 아니야 헌 뭐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 입력도 가능합니다. 챗바퀴 아니야 챗바퀴 아 이거 뭐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 스와이프 같은 경우 영어는 구글 키보드가 인식이 잘 되는데 한국어는 그냥 삼성 키보드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LG 심박 측정이라고 또 이거 심박 측정하는 앱이 따로 있는데, LG에서 만든 게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 나왔을 당시에는 구글 피트니스 앱에서 심박 측정이 불가능해서 LG가 넣은 앱인데, 뭐 사실상 이제 피트니스 앱은 업데이트가 되고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앱이 두 개가 생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설정에 가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있고, 디스플레이에 이제 시계 모드를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그 시계 화면에서 길게 누르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밝기 조정에서 여기서 밝기를 몇으로 할 건지 최대 6까지 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글꼴 크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화면 항상 켜기를 켤지 끌지, 만약 화면 항상 켜기를 켜놓으면은 배터리 수명이 감소한다고 나오고, 꺼졌을 때 이런 식으로 초침은 안 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활성을 하면은 밝아지고 초침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저는 어차피 이거 요거 같은 게 느려서 이거 켜놓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렉이 버벅여서 시간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화면 켜짐을 안 켜고 사는데, 이 알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림이 오면 아까 잠깐 여기 3초간 떴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볼지, 아니면은 계속 그 표시할지 아니면은 표시를 안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 방해 금지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어떤 경우에 다시 그 알람을 들을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방해 금지 모드여도 즐겨찾기 연락처 전화를 오면은 그거는 알람을 허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 거고, 앱에 가면은 여기 깔린 모든 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앱이 로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메시지에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거, 강제 종료, 그리고 권한 설정을 주거나 처리하거나 뭐 앱 정보를 볼 수 있고, 고급 가면은 요 두 가지 이게 옵션이 모든 앱에 다 있는데 항상 다
그레이 표시가 돼 있어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앱 정보 가면은 앱의 버전, 얼마나 용량을 차지하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캐시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지우기, 캐시 지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이 있고, 시스템 앱 같은 경우는 누르면 이렇게 모든 시스템 앱이 다 뜨죠. 그리고 요 동작 가면 이제 제스처 관련 그게 나오는데, 아까 이렇게 기울여서 화면 켜는 그게 요거고, 손목 동작은 아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 제스처. 그리고 연결성에 가면은 이제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비행기 모드 요거 설정이 가능하고,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트워크를 새로 추가를 한다거나 현재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고, 밑으로 가면 GPS, 요 위치인데 GPS 없음이라고 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핸드폰 GPS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거 문제여서, 요걸 끄면은 이제 날씨 같은 경우 날씨 앱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점점 돼 있고, 뭐 지도 같은 경우도 현재 위치 찾기 같은 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접근성 하면은 확대 동작 해가지고, 요건 안드로이드나 iOS에 있는 건데 이렇게 세 번 눌러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거. 아이고, 잘못 누를 뻔했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맞춤 설정에서 여기서 이제 키보드를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키보드를 다운받은 걸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 구글 계정에 대한 거 설정, 그리고 OK 구글 감지를 할 건지, 그리고 기기 관리 가면은 요 기기 관리자를 어떤 앱에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거, 화면 잠금에서 패턴, 핀, 비밀번호가 있고, 예를 들어서 패턴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을 볼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다른 인터액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은 이렇게 이제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 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핀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계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인터액션이 있으면은 이제 핀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마 요 조그만한 거에서 요 비밀번호 설정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요 조그만한 키보드 이거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하다 보면은 진짜 못할 짓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고 요 조그만한 키보드가 나오죠. 여기서 얼른 비밀번호를 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가면은 이제 날짜 및 시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원하면은 뭐 날짜를 뭐 바꾸고 뭐 시간도 바꿔버릴 수 있죠. 그리고 시간대도 바꿔버리거나, 그리고 연결 해제 및 재설정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시작 종료 할 수 있고, 정보 가서 현재 모델 이름 블루투스 연결할 때 뜨는 그런 이름이고, 버전 가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 버전,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버전 7.1.1 누가 베이스로 만들어진 OS고, 안드로이드 웨어를 누르면은 이제 업데이트 확인 중에서 업데이트도 있으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밑에 가면은 연결 상태를 볼 수 있고, 배터리, 시스템 업데이트 가서 여기서 더 추가로 더 빨리 그 업데이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가 아닌가? 그리고 뭐 규정 정보나 법적 고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안드로이드처럼 요 빌드 번호를 연타를 하면은 개발자 옵션을 켤 수가 있고, 그리고 버전에서 이거는 아무리 연타를 해도 그 이스터 에그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자 옵션 가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간단한
이런 개발자 디버깅 뭐 그런 거나, 그리고 애니메이션 비율도 여기서도 똑같이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 옵션이 있고, 뭐 요걸로 요 LG 어베인을 알아봤는데, 요거 보셨다시피 요 안드로이드 웨어가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여기서 시계를 보고 여기서 뭐 미디어 컨트롤을 하고 알림을 보고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이제 여기서 내가 설정에 가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운영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삼성 갤럭시 워치 4 진짜 걱정됩니다. 뭐 삼성이랑 같이 뭐 개발을 해서 이제 바뀐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요거를 한번 안드로이드 웨어에 데워본 사람으로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요 워치 어베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그 앱을 많이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많이 켜놨을 때는 하루 정도 가고, 그 외에 그냥 시계랑 알림 받는 용도로 사용하면 한 이틀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배터리는 뭐 그 정도, 한 6년 지난 거니까 뭐 그 정도 갖는 거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요 충전하는 데는 대충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충전이 상당히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충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뭐 이상으로 요 안드로이드 웨어 2.3인가 그거 버전을 한번 구경을 해봤고, 그리고 요 LG 워치 어베인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